안녕하십니까. 저는 피움 11기로 활동하고 있는 기계공학부 손예지입니다. 저는 피움 11기로 활동하고 있는 조선해양공학과 황유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무위키의 기계공학부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요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 필요한 학문인 기계공학을 배우는 학과이다. 맞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 기초 과목인 수학과 물리를 중점적으로 하여 3, 4학년 때는 제작과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 생활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 전공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 수학, 물리학을 집중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는 다른 공과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계공학과는 4년 동안 배울 전공 과목이 수학, 물리학 지식을 많이 사용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네, 저희는 전공 기초 과목들을 1, 2학년 때 모두 배우게 되는데요. 이 저학년 때 전공 기초 과목들을 잘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3, 4학년이 되어 설계나 해석을 맡게 되었을 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부생 기준으로 굳이 공모전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공과대학장이 개최하는 공업수학 경시대회라든지 설계 공모전 아니면 공학 부분 우수 논문 공모전이나 4학년 논문 연구 우수상을 노리는 게 가장 좋다. 일반적으로 취준 정보를 찾아보면 나오는 마케팅 공모전 서포터즈 이런 것들은 문과 취준생들 얘기다. 물론 본인이 공대를 나와놓고 문과 직무로 틀 거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생산관리, 연구개발 등의 직무로 간다면 사실 시간 낭비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그렇게까지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업 수학 경시대회라든지 공대 부분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출전을 하여 수상을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요즘과 같이 다양한 시대에는 다양한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서포터즈와 같은 경험을 해본다면 취업에 있어서 더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개설 과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 기계공학부 교과 과정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과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 전공 기초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학 미적분학, 일반 물리학, 그리고 실험 과목으로는 일반 물리학 실험을 배우게 됩니다. 또 독특하게도 일반 화학과 생명과학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1, 2학기에 나눠서 화학과 생명과학도 배우게 됩니다. 또한 1학년 2학기에는 대표적인 과목으로 벡터 해석 및 복수함수와 정력학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정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배울 고체 역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잘 수강을 해 놓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4대 역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1학년 1학기를 살펴보면 고체 역학과 연력학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학년 2학기 때는 동력학과 유체역학을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설계 과목에 대해서 조금씩 배우게 되는데요. 전산 제도 및 형상 모델링 과목을 살펴보면 크레오라든지 캐드와 같은 부분을 맡게 되어서 나중에 배울 설계 과목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네, 다음으로 3학년 과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때는 1, 2학년 때 배웠던 전공 기초와 필수 과목들을 토대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 중에서 저는 기계진동학이라는 것을 수강하였는데요. 2학년 때 배웠던 동력학과 고체역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 요소 설계라는 과목도 있는데요. 저는 기계과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요소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 조금 의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계 요소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또한 1, 2학년 때 전공 기초와 필수 과목들을 잘 다져놔야지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4학년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는 기계공학과가 아닌 기계공학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 전공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크게 5개의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계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정밀 가공 시스템, 제어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시스템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5가지 전공 중에 예지피움이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려고 하나요?
네,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제어 자동화 시스템 전공을 한번 잘 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어 자동화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요? 네, 제어 자동화 시스템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제어와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어는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고 낮출 것인지를 판단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요즘 인공지능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기계가 합쳐진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취업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공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진출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넓기 때문인데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철도, 차량, 금속, 철강, 발전 설비, 냉공조, 메카트로닉스를 비롯하여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 화공, 환경안전, 건축, 토목, 플랜트,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가능하다. 맞습니다. 저희 기획과가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넓은 산업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무위키의 조선해양공학과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개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는 선박 및 각종 해양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는 공학과로 대한민국이 우위를 가지는 조선업과 중공업 관련 전공이다. 사실 말이 조선해양공학과여도 꼭 조선업 분야로만 가는 것도 아니다. 엄밀히 말해 기계공학의 한 종류의 만큼 자동차, 발전, 항공우주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할 길이 열려 있다. 커리큘럼이 기계공학과와 항공우주공학과와 겹치는 것이 있는 만큼 그쪽으로 석 박사나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 개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해양공학과는 선박, 즉 배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선박뿐만 아니라 해양 플랜트라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가 무엇이냐면 바다 위에 있는 자원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나 가스, 오일 같은 것들을 바다에서 추출하려고 만든 플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조선해양공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전공 교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학년 때는 공대 기초 과목인 일반 물리학, 그리고 공학 미적분화, 일반 화학, 정역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2학년 때는 기계공학부와 똑같이 4대 역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선박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는데요. 선박 계산이라는 과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3학년부터는 전공 선택 과목이 많아져서 조선과 해양을 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체 운동학, 선체 추진기 설계 등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양 같은 경우에는 해양 구조물 시스템 공학 개론이나 해양 자원 개발 장비 설계와 같은 이렇게 조선이랑 해양이 나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유림, 피우미는 둘 중에서 어느 거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해양에 관심이 있어서 해양 구조물 시스템 공학 개론을 들었고 들으면서 좀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3학년 때부터는 용접 실험, 그리고 저항 추진 실험, 컴퓨터 응용 설계와 같은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학년 수업으로는 구조 실험, 운동 해양 실험, 진동 음향 실험, 해양 구조물 설계, 선박 기본 설계 이렇게 전공 필수 과목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조선해양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3대 조선소라고 불리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에 가장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대학 백과에 나와 있는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계공 여학생분들 여자이고 기공 생각 중인데 기획과 성비가 10대 1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기획과 여자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여학생 성비가 많이 늘어서 저희가 한 분반에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중에서 5에서 8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여고를 나와서 처음에는 너무 많은 남학생을 보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같이 수업도 듣고 자연스럽게 생활하다 보니 크게 어려움 없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공도 남학생 수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남학생 수가 좀 많은데, 저희도 기계공학부와 같이 옛날에는 진짜 여자가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였는데, 요즘에는 저희는 전체 8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여자여서 많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뽑아볼까요? 되게 귀여운 질문인데요.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수영 같은 거 아예 안 하죠? 그냥 공대죠? 물 무서워하는데 가능하겠죠?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조선해양공학과는 이제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배를 만드는 학과이기 때문에 수영 같은 거 안 하고요. 저도 물 무서워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계공학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기계과 팀플 맞나요? 팀플에 관해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네. 다른 공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팀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1, 2학년 때는 팀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학년 때부터는 전공이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하고 전공 선택이 많다 보니 팀 프로젝트가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조선해양공학과도 팀플이 많나요? 네, 저희도 1, 2학년 때는 없었는데 3학년 때 엄청 많더라고요. 3학년 2학기가 거의 다 팀플 수업밖에 없어가지고 네. 네, 팀플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네, 이번에도 기계공학부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네요. 기약사가 어떤지 궁금해요. 다른 기숙사와 비교해서 위치나 편의 등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약사라고 하는 것은 기계공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기숙사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약사의 위치는 여학생 기숙사인 자유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남학생 기숙사보다는 살짝 낮다고 합니다. 2인실도 있고 1인실도 있고 인덕션과 냉장고 그리고 샤워실까지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기약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통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약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해양공학과와 기계공학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많은 학생들이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계공학부의 손예지, 조선해양공학과의 황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